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이병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조 의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이병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시정 질문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1인 가구 정책의 서울특별시의 1인 가구 정책의 방향과 내용에 관해서 시정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은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나이임에도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홀로 서야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들을 보호종료 아동이라고 부릅니다. 가정 내 학대, 부모의 방기, 이혼, 사망 등 불우한 사유를 인해서 이들은 시설 등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국가의 보호 아래 양육되다가 만 18세가 되면 생활하던 곳에서 나와 홀로 자립을 해야 합니다. 보호종료 아동의 상황은 잘 알려지지 않다가 몇 년 전 언론을 통해 이들의 삶이 조명된 뒤에 관련 보고서 및 언론 취재 등이 이어졌고, 정부는 자립 지원을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고 확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퇴소를 앞둔 17세 고교상의 투신 자살, 보호 종료 이후에 주거 불안, 생활고 사기, 정착금 편취 등 피해 상황이 보도되는 등 아직 이들의 어려움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의 지원과 후원 등으로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성공적으로 자립하는 아동들도 있지만, 현실적 어려움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아동들 또한 여전히 많은 듯합니다. 법적으로 지원과 보호의 대상인 보호 종료 5년 이내 아동의 26.3%는 연락이 닿지 않아 근황조차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삶의 여정을 함께하고 도와줄 가족이 없는 이들에게 자립지원 공백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격적인 질문 앞서 화면을 보시면서 이들의 어떤 상황과 고민들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은평에 있는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고아, 보호종료 아동 저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시설에 나온 뒤엔 한동안 모텔에서 지냈고 공장 음식점 등에서 일했습니다. 저에게 가족은 보육원 친구들입니다. 대만이는 친구 집을 전전하다 1년 전쯤 이 집을 구해 들어왔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동주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둘은 같은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만 18의 홀로 서기. 아이들은 혼자서 집도 구하고 일자리도 찾고 생계를 이어가야 합니다. 보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보호자가 있었으면 뭐 알려주잖아요. 근데 저희가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설에서 알려준다 치면 이제 1부터 10까지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한 1부터 4? 딱 이 절반만 알려주고 또 해보면 막상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건 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제일 어려운 거죠. 막막하게 있다가 마침 친구 한 명이 월세방 잡았다 해서 같이 반반씩 내기로 해서 같이 들어갔죠. 입니다.
500만 원 갖고 오면 정말 10명 중에 8명은 3달 안에 그걸 다 써요. 그 큰 돈을 또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고 그 전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1년 선배님들이라고 하죠. 그런 애들이 일단 얘네들이 집이 없으면 그 집에서 살게끔 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그 돈을 또 같이 쓰는 거예요. 자립 3년 차인 종환이는 보육원에서 나오자마자 경기도의 한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할 땐 사람들한테 치이고 지금은 또 혼자고 이제 혼자 견뎌야 되니까 이게 힘들더라고요. 아마 애들도 일을 시작 못하는 계기가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일이 없어서 혼자 애들이 잘 못하거든요. 일.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너무 힘들고 기댈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극단적인 생각도 했었던 거. 아동법상 보호 종료 5년까지 사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현 지원 체계는 미미합니다. 최근 5년간 퇴소한 친구가 178명이거든요. 자립전담 요원이 그 178명의 친구들이랑 지금 보호 종료 직전의 아이들, 고3 아이들이거든요. 그걸 전담을 해서 이제 퇴소 준비를 시키는 사업들을 수행을 하는데 혼자서 거의 200명에 육박하는 친구들을 관리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마찬가지기는 해요. 네, 시장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장님 혹시 그 지난 5월달이라고 기억되는데요.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그 상임위원회별로 조찬 간담회를 쭉 진행하셨지 않습니까? 예. 네, 저희 기획경제위원회와도 조찬 간담회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5월 28일로 기억하는데요. 예. 혹시 그때 제가 시장님께 좀 말씀드렸던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예, 기억합니다. 네, 저는 그때도 이제 시장님께 그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시장님께서 공감을 표시하셨고 예. 저에게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라고 질문하셨고 저는 이제 300명 정도 된다고 알고 있다. 좀 더 어쨌든 파격적인 지원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고 또 그 자리에서 함께 배속한 집행부 분들께 한번 챙겨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기억이 예, 맞습니다. 예, 맞죠? 그리고 시장님께서 이제 그 취임 이후에 저희 의원들이 이제 시장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는 가운데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전에 이제 소통의 모습이신데요. 올해 이제 의원 생활을 하셨던 분들께서도 지난과 좀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고 또 제가 느끼기에도 간담회뿐만 아니라 시의회를 방문하시기도 하셨고 의원들과 이제 굉장히 소통의 모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저희 입장에서는 그 시장님을 처음 뵙는 자리였고 또 이제 시장님께 뭔가 건의할 사항들을 이제 많이 좀 고민했었고 어떤 말씀 드릴까 서울시에 좀 필요한 정책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이제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좀 어렵게 좀 말씀을 드렸었고 또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 챙겨 봐라라고까지 말씀하셨고 소통을 하시는 시장님이라면 당연히 그 한 달이 지나는 상황에서 뭔가 저에게 이제 피드백이 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어쨌든 이런 정책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지시하셨다. 근데 보니까 이제 그 해당 부서에 제가 이제 시장님께 그런 것들을 건의했다라고 하는 상황조차도 이제 좀 인지가 안 된 걸로 좀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좀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통의 모습들이 좀 형식적인 소통이 아닐까, 혹은 언론 보도에서만 좀 나오는 소통이 아닐까라는 또 좀 의구심을 좀 가질 수도밖에 없었거든요. 좀 실질적인 소통이 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소통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좀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그때나 지금이나 보호 종료 아동에 대한 두터운 보호에 대해서는 저의 소신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자리에서 그 식사하는 자리에 정책 수석이 배석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해당 부서에 전달이 됐으려니 생각을 했는데 아마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번에 시정질문 준비하면서 또 보고를 받았는데요. 당연히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보호 종료 시점에 지급되는 그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그때 드렸던 것처럼 그 금액으로는 턱없이 그 초기의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데에는 부족할 것이라는 데에는 의견을 함께 하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그 금액이 상향 조정되도록 조치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어제 긍정적인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그 소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실질적이고 진전성 있는 소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 역시 그렇게 계속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 감사합니다. 그 방금 전 이제 영상을 같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그 정착 지원금 500만 원이 좀 부족하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이제 말씀들을 하시고 공감을 합니다. 근데 영상을 보면서 이제 느낀 것들은 그 정착 지원금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 아이들이 제대로 자립하고 제대로 성장하고 우리 사회로 진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고민과 정책과 지지가 필요하겠다라는 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뭐 우선 실제로 이제 지금도 자립 지원 교육들은 실시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워낙 이제 그 아이들마다 좀 성향이 다르고 또 준비하는 것들도 다르고 또 처한 상황이나 환경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맞춤형이고 실질적인 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좀 기구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가칭 이제 통합 자립 지원 센터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자립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통합 자립 지원 센터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18세 이후에는 이제 사실 그 보호를 받다가 나가서 뭔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의논하고 또 고민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좀 연락을 해서 뭐 긴급한 지원책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지원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단기간에 될 수 있지는 않겠지만 우선 그 아이들의 자립 지원이 더 강화돼야 된다는데 공감하시면 단순히 이제 정착 지원금, 뭐 자립 지원금 이런 것들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지원 체계가 좀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떠십니까? 예,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은 정착 지원금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만은 어떻게 이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경우에 실질적으로 사회생활에 원활하게 적응할지에 대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문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쉽게 무슨 센터를 만든다든가 전담 인력을 늘린다든가 이제 이런 문제로 아이디어가 건너가기 쉬운데 실제로 연간 한 200에서 300명 정도로 지금 그 숫자를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 인원수를 관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전담 관리요원을 숫자를 늘리는 인건비가 있다면 그걸 실질적으로 그 아동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돕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까 잠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주거 시설이 그렇게 지금 충분한 건 아닙니다. 그룹홈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러 명이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는 형태의 주거가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충분한 공급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데 대한 지원도 역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센터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전담 요원을 늘리는 문제가 시급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 비용을 우선순위를 주거를 마련하는 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좀 더 깊이 있는 토론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이들에게 필요한 그런 지원 정책들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2019년과 2020년 서울연구원과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서울시 아동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영역에서 큰 장으로 우리 보호종료 아동들 자립지원 정책의 내용들, 필요한 정책들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 발표됐으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정책들에 대한 제안들은 여러 곳에서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이 이제 좀 진행되지 않은 것들은요, 정책 내용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지였고요, 관심이었고요, 실행이었습니다. 시장님 말씀 분명히 맞으십니다. 고민이 필요하고 어떤 것들을 우선순위로 둘 것인가,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한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돼야 되겠지만요. 지금 정책들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던 상황들은 그런 문제보다는 의지와 어떤 관심의 문제였습니다. 시장님 이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요.
예, 예, 또 지난 간담회 때 오늘도 고민하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서울시는 용역을 통해서 그런 필요한 정책들이 좀 수립되고 진행하려고 하는 준비 단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자립지원센터 같은 경우는요, 제가 제안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 서울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2019년부터요. 그리고 시비가 편성되기도 했었고 또 국비까지 지원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그것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아쉽게도 받은 국비까지 반납하고 또 시비도 불용처됐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이 정책의 내용들은 이미 충분히 나와 있고 완벽하지 않겠지만 충분히 이 자립지원 아동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은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의 어떤 의지시고요. 시장의 실행의 어떤 의지십니다. 어떠십니까, 시장님? 예, 의지를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 방안이 모색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의 보고를 일단 받아보고 조속한 시일 내에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드시 제가 말씀드린 용역 내용도 보고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단기간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정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요.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지지를 해줘야지만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네, 자리로 잠시 들어와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잠시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네, 영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은 있는데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가 의문인 거고 그에 대해서 열심히 찾으면서 살 것 같아요.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무책임한 건 너무 싫더라고요. 좀 구체적으로 그 방향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것 같아요. 결혼을 하면요 진짜 잘해줄 거야. 누구한테? 저희 애한테, 제 와이프랑 화목하고 다정하게. 네, 성장 과정에서 보호자가 부재하였고 또래 집단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서 자립을 재촉받는 보호 종료 아동은 어떤 가장 대표적인 자립 지원 대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부모를 대신해서 이들을 양육하고 일정 연령에 도달할 시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였다면 그러한 지원 제도를 활용하고 또 때로는 강화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또래들이 여전히 부모의 보호와 지원하에서 생활하면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보호 종료 아동은 불안정한 삶을 이어갈 우려가 작지 않기 때문입니다. 매년 2,500명, 서울시 기준으로는 300명, 400명 이 넘게 배출되는 보호 종료 아동들의 삶이 흔들림 속에서 이어진다면 그리고 빈곤 및 학대의 대물림 등 부정적 파생 효과를 만들어낸다면 이는 개인의 고담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사회의 불안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반면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시설 등에서 성장한 아동이라 할지라도 사회의 지원과 도움으로 건강하고 독립적인 시민으로 성장하고 또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면 빈곤 및 학대의 세습을 단절시키고 취약계층을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별과 불평등, 또 때로는 무시와 낙인에 방치될 우려가 큰 위기아동,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 개입은 한 사람의 소중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일일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한없이 추락할 수밖에 없는 위험사회가 아닌 언제든 다시 일어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안전한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에 많은 관심과 지지를 가져주길 말씀드리며 첫 번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께서는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1인 가구 종합지원 전단 조직을 발표하였습니다. 전단 조직에서 기존 1인 가구 정책을 재구조하는 동시에 신규 사업들을 발굴해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취임 이후에 전단 조직 1인 가구 특별 대책 추진 TF가 구성되었고 이번 추경을 통해서 여러 사업들이 추경안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오늘 어떤 시장님과의 시정 질문을 통해서 그 정책들의 방향성과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다시 한번 나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 올라왔던 1인 가구 정책들, 1인 가구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의회에서도 좀 다양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정책의 효과성이라든가 정책의 적재성이라든가 이런 많은 이제 논쟁들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예,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가 당초에 말씀드렸던 안전, 건강, 빈곤, 외로움, 주거 문제, 이 1인 가구의 5대 불안 요소를 다 담지는 못했지만 올 하반기에 신속하게 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 내용에 추경 예산에 담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시는 의원님들의 의견은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시장님, 제가 생각할 때 1인 가구 정책 수립 과정에서 좀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는 1인 가구라고 하는 비율들이 굉장히 높아졌지 않습니까? 예. 33.9%. 근데 이들을 좀 단순하게 1인 가구라고 해서 단순하게 취약계층으로 좀 설정하는 그런 오류는 피하면서 예. 1인 가구라서 반드시 이제 취약계층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또 1인 가구 전체를 취약계층으로 볼 수 없다는 것들은 분명히 이제 우리 사회에 좀 공감되는 인식입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좀 어떻게 이제 1인 가구 정책들을 유효한 정책들을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제 1인 가구의 문제를 5개로 좀 설정하셨지 않습니까?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근데 1인 가구 전체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좀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1인 가구 정책들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1인 가구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은 1인 가구라고 하는 하나의 업명으로 이제 1인 가구를 다 통칭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세대와 또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좀 1인 가구를 분류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적절한 정책들이 이제 수행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렇게 좀 이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들 5개로 설정하셨던 이런 방향들을 설정하셨던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잘 아시다시피 1인 가구 전 연령층이 또 성별에 무관하게 전부 다 이 문제점을 다 겪고 있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분은 외로움 문제가 클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빈곤의 문제가 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체계적으로 접근이 안 되다 보니까 자치구의 재정 형편상 조금 좀 여유 있는 자치구의 경우에는 1인 가구의 이런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해 드리는데 좋은 정책들을 펴는 자치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자치구의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열악한 재정 형편 때문에 좀 못 미치는 자치구도 있고 같은 서울 시민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불균형하게 혜택이 돌아가는 사실을 제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가 만약에 시장이 된다 그러면 자치구별로 이러한 편차가 있는 것은 적어도 고르게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도리에 맞겠다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부서를 반드시 만들고 그 부서를 통해서 25개 자치구에서 균질한 서비스를 누리실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조정하는 과정에서 소랑설레가 좀 있을 겁니다. 근데 아마 균형 잡힌 서비스를 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아마 지금 논의되고 있는 논쟁들은 다분히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 1인 가구 정책이 필요한 이유들, 또 1인 가구 정책의 이제 큰 방향들은 1인 가구가 좀 기존의 정책들로부터 좀 소외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어쨌든 정책들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또 이런 1인 가구일수록 어떤 그 위기에 처하기 쉬운 것도 맞고요.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좀 이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이것들을 한번 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서울시 1인 가구 조례의 정확한 명칭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글쎄요. 네, 그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조례입니다. 그러니까 1인 가구 지원조례 앞에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붙습니다. 이것들은 1인 가구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굉장히 좀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제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1인 가구 지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예전에 어떤 결혼을 통해서 뭐 3인 가족, 4인 가족이라고 하는 것들 중심으로 여러 정책들이 있었지만 1인 가구가 이렇게 늘어가는 상황들을 우리는 인정하고 어떤 가족 형태든 어떠한 가구 형태든 이런 기존의 정책에도 소외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또 1인 가구를 형성한다고 해도 어떤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지지받고 또 때로는 지지할 수 있는 이런 도시를 구현해 나가는 것이 1인 가구 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1인 가구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꼭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예를 들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택을 지을 때 4인 가족 기준으로 그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정책이 거기에 포인트가 맞추어져서 설계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1인 가구, 2인 가구 숫자가 급증하면서 미처 그 사회 현상을 쫓아가지 못함으로써 벌어지는 형태의 사회 문제가 소형 주택일수록, 1, 2인 가구 주택일수록 월세나 전세가 가파르게 오르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4인 가구 기준으로 설정됐던 기준을 1인 가구로 적절한 시점에 전환해 주지 못해서 생긴 그런 그 불균형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예를 들자면 영국의 경우에는 외로운 부, 고독 부가 중앙 정부 차원에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 사례를 보고 제가 정책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영국이라고 해서 전국적인 통일적인 기준을 만드는 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시급한 무슨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시대적인 트렌드를 읽고 거기에 가장 필요한 행정적인 수요에 부응하다 보니까 이 외로운 부, 고독부가 생겨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책적인 어떤 실험이랄까요? 새로운 시도를 서울시 단위로 일단 시작을 해보고 이게 성공적인 어떤 그런 성과를 낸다면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벤치마킹 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기존의 서울시에 만들어져 있던 조례에만 너무 국한해서 그런 시야로만 보기보다는 보다 시야를 좀 넓게,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 왜 고독부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4인 가구보다는 1, 2인 가구를 중심으로 한 주택 정책을 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1인 가구 정책의 큰 방향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요, 다시 한번 좀 이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의 기본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은 물론 이제 그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하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전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다양한 어떤 가구 형태를 인정하고 기존의 정책들에 대해서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 그런 큰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그 말씀드렸지만 이제 1인 가구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비율로 점점점 이제 그 우리 사회의 가구의 형태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요. 1인 가구라고 하는 하나의 언명으로 좀 묶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다양한 세대별로 또 그 세대별로 굉장히 필요한 어떤 정책들이 다른 거니까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청년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주거 안전의 문제를 굉장히 어려움으로 호소하고 있고요. 또 중년 1인 가구의 어떤 그 사회 관계망 문제, 또 빈곤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고령 1인 가구의 경제 불안과
도덕의 문제들 이렇게 세대별로 혹은 또 환경별로 그 맞는 어떤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장님께서는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세대별로 혹은 연령별로 지역별로 좀 필요한 정책들이 더 달라야 되고 그렇게 정책이 실현될 때만 더욱더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시각에 100%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것들은 동의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오늘 이번에 그러면 올라간 사업들을 가지고 한번 좀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화면 좀 넘겨 주십시오. 그 1인 가구 안심마을 보안관 운영 사업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제 1인 가구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이라고 생각되고요. 예. 그리고 딱 지정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이제 1인 가구 중에서 안전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좀 더 이제 시급하게 원하는 대상들은 뭐 여성 1인 가구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우선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것들은 그 서울시에서도 1인 가구라고 하는 어떤 명칭의 정책들은 아니었지만 여성 안심 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어떤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굳이 1인 가구라고 하는 정책의 이름으로 그렇게 차별성이 없을 것 같은 정책이 이렇게 올라온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이제 말씀하신 좀 차별적인 정책인가? 특별한 정책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러한 내용들 때문에 이제 많은 이제 논쟁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 정책의 차별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기존의 여성 안심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과 좀 달라진 차별점. 예, 비단 이 여성 안심 정책의 경우에는 이번에 새로 시도하는 게 아니라 제가 10년 전에 시장직을 수행할 때에도 역시 똑같은 그때 여행 프로젝트라고 해서 여성 행복 프로젝트라고 해서 큰 틀에서의 여성 정책 중에 하나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정책이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동안 10년 동안 이 정책이 진화해 오면서 여러 가지 보완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추경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아시다시피 임기 1년짜리 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대책을 보다 긴 호흡으로 만드는데 아마 조금 그 시간적인 촉박함을 느꼈을 거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아마 몇 가지 대표적인 사업을 급하게 시행할 수 있는 당장 사업 효과를 볼 수 있는 특히 안심의 관점에서 안전이나 안심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라는 관점에서 아마 사업을 기획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사업 중에 하나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시는 이 안심마을 보안관 제도고요. 뭐 제가 굳이 기존에 시행하던 것과 이것을 비교하는 보고를 받은 바가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그걸 뭐 구구절절히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조금 다른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는데 보다 아마 실효성을 강화해서 전 자치구에서 균질한 안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TF가 구성됐고요. 전담 조직이 그 기존에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TF가 일단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은 그 정책들에 대한 평가와 방향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 정책들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더욱더 확대될 수 있도록 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좀 그것들을 수정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어떤 정책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TF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크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여성 안심 정책과 변별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내용적으로 좀 보면 이 대상 지역이 이제 서울시 1인 가구 밀접 지역의 안전 취약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인 가구 밀접 지역은 대부분 이제 동 단위로 혹은 구 단위로 이렇게 좀 추계가 되고요. 또 그 안에서 안전 취약 구역이라고 하는 것들은 또 좀 세부적인 구역으로 아마 설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역을 지정하는 것들도 약간 이제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또 굉장히 많이 논란이 됐던 것들은 이게 이제 결국 그 민간 전문 경비 업체에게 어떤 일종 용역을 줘서 그 지역을 순찰하게 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과연 그 지역의 안전이라고 할까, 치안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충분한 효과를 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의문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또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그런 취약적인 면을 잘 알 것이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 동네가 좀 더 안전해질 수 있을지 이것을 잘 알 텐데 과연 이런 것들을 어떤 민간 용역 업체에 맡겨서 하는 것들이 맞을 것인가, 효과를 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좀 의문도 많았는데요.
이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보다 입체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제 경찰 시스템이 지금 좀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아마도 자치경찰위원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하면 그동안에 미처 그 치안 수요에 충족할 수 없는 그런 활동을 보다 적극적인 활동으로 바꿔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올 하반기에 바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으로 보자면 아마 해당 TF에서 해당 동네에서 밤에 순찰을 도는 민간 조직이 있는데요. 자율방범 시스템이 있는데 거기에 1차적으로 접촉을 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런데 그분들이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자원봉사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 순찰 도는 시간이라든가 장소라든가 또 그 엄격함이라든가 규율의 측면에서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까지 어떤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전문적인 어떤 식견과 경험을 가진 경비업체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게 오히려 실효성이 있겠다 하는 판단을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아이디어에서 시간상 좀 많은 길을 들었으니까 좀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논란의 지점들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성의 측면에서 또 이런 치안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경비업체에 맡겼을 때 그것들이 과연 효과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것들이 정말로 그 지역의 치안을 안전을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한번 판단해 주셔야 되겠고요. 시간상 제가 이제 안전치약 1인 가구 도어 지킴이라던가 1인 가구 병원 동행 서비스도 이제 같이 좀 논의를 하려고 했는데, 다만 이렇게 좀 시간상 통틀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들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굉장히 또 많은 노력들을 했을 것이다. 공무원 분들께서.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적 한계였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짧은 시간에 새롭게 구성된 조직들,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그동안의 1인 가구 정책들과 차별점도 만들어내면서 또 현 시대에 조응하는 정책들, 아마도 시장께서 얘기한 1인 가구의 5대 고충,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여러 가지 조건들을 생각해 보면 좀 시급해야 되고, 또 필요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고, 또 빨리 추진할 수 있고, 또 실제로 정책적 효과도 좋은 완성도 있는 정책들을 그 한정된 시간에 새로 만들어낸 조직에서 그렇게 도출해내는 것들은 어쩌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정책들이 이렇게 많은 논란을 갖고 있는 이유들, 분명히 시장님 오셔서 공약하셨고 분명히 추진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좀 더 긴 호흡을 가지고 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 이것으로 그 모든 것들이 좀 용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1인 가구 지원 정책,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고요. 굉장히 잘 착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많은 전문가들이 컨트롤 타워가 없다,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런 조직들을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조직들이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좀 긴 호흡으로 가지고 정책들을 만들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마 이 논란의 핵심은 그거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더 말씀드리면요, 이 정책들 계속해서 저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논쟁을 통해서 정책의 방향들을 또 수정하자고 제안하기도 하겠습니다. 또 이 정책들이 이렇게 논란이 많은 만큼,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입장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 만큼 천천히 추진하면서 그것들을 확대할 때는 정확한 평가와 성과를 보면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시급하게 무조건 빨리빨리 그렇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시민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시장님께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시장님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예, 의원님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여러 가지로 이 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추경에 반영을 해주시면 일종의 시범 사업의 형태가 되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1인 가구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바람직한 마중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이번에 시행해가면서 시행착오를 보완해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장님 자료 돌아와 주셔도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번 그 추경안을 심사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이제 정책들의 호흡들이 되게 급하구나, 좀 준비되지 않고 많은 보완책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시행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꼈고요. 그런 것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었습니다. 1인 가구 지원 정책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정확한 설명을 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정책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심이 드무니까요. 정책 추진된다 하더라도 이것들이 충분한 평가를 통해서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병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